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염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가 급기야 걷잡기 어렵게 확산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뒤늦게 문재인 정권이 당정청 협의를 갖고 이에 대한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이 대구 경북 지역을 최대한 봉쇄해야 한다는 그런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그야말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주재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운 좋게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애초 준비가 안 된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러한 문파들에 의해 거듭되는 경제 하락, 그리고 그에 따른 민생 문제가 극히 악화되면서 민심 이반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 핵심 실세들의 온갖 비위가 들통나자 걸핏하면 검찰을 물어뜯기에 바빴습니다. 검찰들은 정권의 시녀가 될 것을 강요했던 그런 셈입니다. 거기 더해 중국 우한발 전염병 대처가 매우 잘못되면서 민심이 격앙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이 지옥문 입구로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운 좋게 잡았던 권력도 이제 그 운이 완전히 소멸된 듯 싶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탄핵까지 그렇게 공개적으로 거론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서명 숫자가 26일 오전 현재 40만 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 마감일이 오는 3월 5일까지여서 앞으로 서명자 수는 급격히 더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나이 40을 일컬어서 불혹이라고 합니다. 불혹을 넘긴 나이 정도가 되면 대체로 운칠기삼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에 있어서 운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뜻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운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성공과 실패가 결코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운의 본질적 요인은 그 자신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 환경에 의해서 크게 영향받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운을 달리 말하면 에너지라고도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인생의 이치를 관통하고 있는 사람은 운의 상호작용을 살필 줄 압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됩니다. 그것을 인과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관계성을 철저히 농락하고 말았습니다. 속칭 대깨문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온갖 저질 욕설을 낳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양념이라며 오히려 두둔하고 말았습니다. 옳은 지적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친일파니 무슨 일베니 이렇게 매도하는 저열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이 다하게 되면 각각의 사물과 현상에 대한 장명, 아울러 그에 따른 공명 또한 함부로 여기기 십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게 되는 어감이나 또는 느낌 같은 것은 안중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구 경북 지역 봉쇄라는 말을 그래도 함부로 내뱉게 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명이라는 것은 바로 이름을 짓는다거나 혹은 표현하는 것의 문제에 해당될 듯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개인이나 또는 조직이 추구하는 그러한 뜻과 내용을 포장하는 그릇의 일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이 개인과 조직의 신념 체계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지금과 같이 화를 제쳐가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운칠기삼에 있어서 그 30%에 해당되는 것은 참 열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사람 사이의 관계성이 엇나가게 되면 운에 해당되는 70%가 따르지 않게 됩니다. 그에 더해 장명까지 운을 가로막는 형국이 된다면 어려움만 가중될 뿐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대구 경북 지역 봉쇄라는 식의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에 해당될 듯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실패하는 가장 큰 요인 가운데 스스로를 과신하는 점을 들 수가 있을 듯 싶습니다. 무슨 일이 조금 잘 되면 혼자 잘나서 이룬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면전에서 아참 아부 떠는 자의 말만 즐겨 듣게 됩니다. 그와 함께 온갖 모함과 이간 일삼는 자를 좋아하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거니와 아울러 그 주변의 소위 문파들 행태 또한 그렇다고 여깁니다. 이 또한 운을 해치는 커다란 요소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 혹은 자기 패거리만 옳다는 그런 오만에서 비롯되는 패착이라고 여깁니다. 당연히 실패의 위험성 또한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변의 유능한 자원은 입을 닫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남은 운마저 도망할 궁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간에 뭔가가 풀렸을 때 그게 어떻게 풀렸는지에 대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듣고 보는 지혜의 창 또한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노력하는 것마저 하지 않게 된다면 피해망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은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노력마저 하지 않고 있는 지금 문재인 정권 행태를 보면서 매우 정확하게 대입될 수가 있을 듯 싶습니다. 이로 밀어볼 때 운은 결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무속인의 구판 같은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운은 그야말로 기운의 총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운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어야 목표 또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이 제대로 개입될 수 있을 때라야 운이 상승하고 또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운은 그렇게 상호 호응할 수 있을 때라야 더욱 왕성하게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운이 좋다는 것은 우선 1차적으로 볼 때 외적 상대의 패착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신의 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에게서 소멸되고 있는 운을 담아낼 수 있는 자신의 주변 환경과 여건 또한 부단히 마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멸시하게 되면 서로 외적 여건이 성숙됐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것을 맞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예비비 51억 원 가운데 중국에서 새로 입국한 유학생 관리에 4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은 마스크조차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 더해서 나날이 폭증하고 있는 감염자 소식으로 인해서 대단히 초조하고 불안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를 일입니다. 전염병 대처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안이함, 그리고 졸렬한 변명과 위선의 극치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책임 전가 또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나고 있습니다. 애초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전염병 확진자가 3명 발생했습니다. 이때 전문가 집단인 대한의사협회가 원천적 감염 원인 중국 관광객에 대한 입국 금지를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 위험성을 맨 처음 알렸던 의사 니원양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의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고 탄압했던 중국 당국을 연상케 하는 그런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때도 대한의사협회가 중국 관광객 차단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려울 때 친구가 좋은 친구라는 그런 헛소리나 해대고 말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중국과 함께 우리 국민도 전염병에 감염돼야만 친구가 되는 것입니까? 아울러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중국인 포비아 확산을 언론이 부추긴다는 그런 망발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공포 장애를 일으킨다며 그 본질과는 동떨어진 말로 오히려 언론을 비난한 셈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또한 유사한 발언을 하며 국민적 비난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2월 초순 무렵에 전염병 환자 숫자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에 소재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느 상인에게 경기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인이 경기가 거지 같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왕왕 사용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 풀리지 않거나 또는 답답할 경우에 쉽사리 그렇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을 대가리가 깨져도 지지한다는 그런 대깨문들이 그 상인에 대한 신상털이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온갖 욕설로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는 중증 질환이 아니므로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 얼마나 태만하고 또 무책임한 언사인지 모를 일입니다. 아울러 코로나가 곧 종식될 것이라는 그런 한가한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안이한 현실 인식을 비웃는 듯 2월 중순 무렵에는 전염병 감염자가 부쩍 늘게 됩니다. 급기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고위험군이 덜 들어오는 것이 좋은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냅니다. 이는 우회적으로 중국 관광객 입국 금지 필요성을 밝힌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하게 묵살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2월 중순을 벗어나면서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망발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또 그렇게 책임 전가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이 무렵 한국감염학회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입국 금지 및 위기 경보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이 또한 깔아뭉갰습니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것입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인 입국 금지 서명 인원이 무려 80만 명 가까이 육박하는 가운데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초 감염자가 발생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무려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염자가 급증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망자도 다수 발생할 것이란 점에서 매우 큰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작태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젠 중국이 오히려 한국인 입국 절차를 강화하며 격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우리 국민 20여 명을 격리한 채 밖에서 자물통을 채우는 그런 참담한 사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그간 힘들게 쌓아온 국가 이미지가 온통 먹칠되는 그런 와중에 처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간에 걸핏하면 자신들의 무능과 태만을 남의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그리고 변명과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정치 노름 일삼기에만 날밤을 세웠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파렴치한 민낯이고 또 속성인 것입니다. 이를 보다 못한 국민들이 들고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이 이미 목표치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물은 무능하면 겸손하기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하고 또 방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에 따른 국민적 인내가 한계에 이르렀음을 엄중히 경고하며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